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오랜만에 퀀텀 F&A 최은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어제 발표된 이 민간 기업 고용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2월 구인 건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이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고용 전망이 항상 경제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에 거의 유일한 그러한 반증되는 자료였는데 네. 이번에 나타난 이번 주에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 구인 수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회사들이 많은 직원을 뽑겠다는 광고를 내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약 1,100만 명 정도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게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네네. 그래도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 대비 구인 수요가 팬데믹 전에는 평균 한 1.2 정도. 였다는데 이제 이번에 나타난 거 보면 1.7로 비록 1.9에서 1.7로 줄었지만 그래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 약간 줄어들지 않았냐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고용을 많이 늘려주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발표된 서비스 부문의 경제 상황 지표라고 하는 ISM 구매 관리자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고용 지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성장을 합니다. 아직도 성장을 하지만 낮아졌고. 그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표가 한마디로 이제 가장 결정타였는데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매주인데. 그런데 올해 와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었어요. 20만 명 이하로 평균 나왔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거랬냐면은 그 전주 그러니까 3월 25일로 끝나는 주의 숫자까지 전부 다 재조정을 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2주 전에 숫자가 19만 8천 명이었는데 24만 6천 명으로 무려 4만 8천 명을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보니까 2023년도에 와서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준 게 아니고 좀 느는 추세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붙였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약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단서를 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아직도 강해요. 굉장히 강한 편이지만,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뭐냐면, 지난번에 은행권 문제로 인해서 은행 쪽의 고용이 많이 줄거나 또는 그 이후에 타격을 받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 문제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분야가 역시 큰 테크 기업들, 기술 산업 쪽에 있는 쪽에 대량 해고가 계속 발표됐었잖아요. 이제 그쪽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이 서서히 둔화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방향이 기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오펙이 석유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일 가격이 오르겠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뜨릴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연준은 이제 지난번 3월에 마지막 회의 때 얘기하기를 비록 경제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다 이런 큰 방향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적어도 5월은 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의견이 제일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되는 걸로 보이고 오펙 둔화되는 거니까 좀 경기가 나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점이 있는가 하면은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산유국 협회 플러스 이제 산유국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산유국 협회에 속하지 않은 러시아 같은 데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할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아직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준의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지금 트리플 A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자동차 협회인 트리플 A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갤런당 우리 가솔린 가격이 5불대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는 그보다 훨씬 높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세금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의 평균 갤런당 가격이 3불 50인데 이번에 오펙이 올렸다고 해도 예상하는 가솔린 가격 상승이 한 3불 80에서 3불 9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경제에서 받쳐줄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유 감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의 5월에 0.25% 포인트 상승의 예상치가 53대 47이에요. 53대. 네. 예, 53%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7%는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약해진 거죠. 지난번 3월 중순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의 0.25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에 대해서 반반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요.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의 가스 가격이 지난 열흘 동안요. 거의 8일 가까이 계속 날마다 올랐어요. 벌써. 네, 오르고 있죠. 네,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오르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경제가 받을 만큼, 그러니까 견딜 만큼 수준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트리플 A에서 볼 때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러한 폐쇄라든지 은행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이 현금을 좀 찾는 그러한 이제 예금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은행의 이 반응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은 이런 점이에요.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은행권의 문제와 은행 전문가나 은행 감독국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은행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거의 은행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 인식은 현실 자체보다 지금 조금 더 커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이 오죽하면 이제 재무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시적 예금 보험의 100%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집어낼 정도로 현실적인 불안감이 큰 거죠.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실리콘밸리 뱅크를 100% 예금 보장을 해줄 것을 망한다고 한 이후에 48시간 내에 결정할 거였으면 굳이 왜 금요일 날 문을 닫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행 전문가들이나 감독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를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은행들에 파급되지 않을 거라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었다는 거죠. 그 특수성이 뭐냐면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예금주들이
이 예금 보험 금액 내에 있는 예금들이 상당히 많고 그걸 네. 넘는 부분이 높지 않은데 네, 네.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요즘에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그니처 뱅크 또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예금 보험 금액을 넘어서는 예금이 90%가 넘는 은행들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 그리고 상당히 소수의 예금주들의 아주 대형 예금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일반 보통 은행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감독국에서 봤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여파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일반 우리 예금주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깊은 내용.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예금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에 이렇게 휩쓸렸고 심지어는 예금 보험이 돼 있는 금액 이하의 예금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불안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찰까지 찾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은행 사태 난 이후에 제가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00% 예금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은행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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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찰을 갖고 오시면 첫째 물론 뭐 예금 이자도 못 받겠지만 두 번째는 뭐 강도라든지 뭐 이런 위험도 높으신 거고 네, 지금은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은행권이 100%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저 고용시장으로 다시 좀 얘기를 좀 돌아가면 말이죠. 요즘 뭐 발표되는 그러한 수치들이 고용시장의 약세를 지금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3년 전 팬데믹 전에 비교한다 그러면 아직도 고용시장은 상당히 좋은 수치다,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지금 연준의 그 어떤 금리 결정에 지장을 줄 만큼 어떤 영향을 줄 만큼 이 고용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저 오르고 내림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러한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절대적인 방향을 바꿀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아니다.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방향이 불과 3월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용 시장이 더 확장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확장되는 속도가 낮아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고용 시장도 이제 그 긴축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게 될 거고 이런 추세가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 지표가 5월에 나오죠. 4월의 지표라든지 5월 지표가 계속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또 일각에서는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경기 침체 전초전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의 전초전이다라고 하는 시각은 맞는 시각이죠. 아주 합리적으로 그 보시면은 맞는 시각이고, 예. 지금 그 연준이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연준이 경제를 이끌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연준에서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없이는 그 팬데믹 때 일으켰던 수많은 부양책이라든지 통화 팽창이라든지 이런 그 후유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그 암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경기 침체가 아주 경미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일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냐 하는 점에서는 뭐 맞는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경기 침체가 될 거냐 아니면은 경기 둔화로 끝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미하냐 심하냐는 거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서서히 꺼져가는 경기는 상당히 희망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히 꺼져간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시장 내에서 여러 부분이 조정들을 하고 스스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연준이 현재까지 끌고 온 방향에 의하면은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잘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을 넘어서는데 이러한 그 커다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비록 뭐 올해는 뭐 0.7% 성장한다 이 정도로 아주 그 나다지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2.1%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서서히 불을 끄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점에서는 저희가 좀 외과 수술적인 그 병원의 얘기를 좀 예를 들어 비유를 해드리면은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좀 그냥 이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대형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이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와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현재까지의 평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라 다행이다 이 말씀인가요? 연착륙이라 다행이고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고 있어서 더 다행이다. 그게 더 다행이다. 네네. 그냥 뭐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은 연준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현재까지는 연준의 의도대로 현재까지는. 서서히 경제에 큰 충격 없이 그다음에 금융계에 큰 어떤 그 부실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잘 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창 댓글에 와우 최 대표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몇 주 동안 궁금했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